상상하는 동화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늦은 밤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도서관에 깜빡깜빡 불빛이 반짝여요. 아, 생쥐 두두가 책을 읽고 있네요. 두두는 동화책 읽는 걸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밤만 되면 쪼르르 도서관으로 달려가지요. 성냥팔이 소녀, 못생긴 아기오리, 인어공주, 안데르센의 동화는 모두 재미있어.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었을까? 두두는 안데르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 안데르센이 살았던 곳으로 가보자. 날이 밝자마자 두두는 안데르센의 고향인 오덴세로 갔어요. 여기가 안데르센이 자란 마을이구나. 두두가 주위를 두리번 하고 있을 때 안경 쓴 쇳지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꼬마야, 넌 누구니? 안녕하세요. 저는 두두라고 해요. 안데르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곳에 왔어요. 그러자 생쥐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이 마을에 사는 불풀한다. 안데르센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렴. 그럼 안데르센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두두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불프 아저씨를 바라보았어요. 안데르센은 무척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구두장인 아버지가 작업실로 쓰는 작은 방에서 온 가족이 함께 지낼 정도로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데르센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책을 읽어주고 어머니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안데르센에게 사랑을 듬뿍 주었거든요. 또 안데르센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인형을 가지고 이런저런 상상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두두야, 안데르센의 어릴 적 꿈이 뭐였는지 아니? 불프 아저씨의 물음에 두두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에이, 당연히 작가였겠죠. 그러자 볼프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란다. 안데르센은 어렸을 때 연극 배우가 되고 싶어 했단다. 7살 때 연극을 처음 보고 큰 감동을 받았거든. 하루에도 몇 시간씩 거울 앞에 서서 연극에 나온 기사를 흉내내며 보낼 정도였지. 그리고는 이야기를 지어서 연극으로 만들어 보기도 했단다. 안데르센이 11살 때는 몹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안데르센의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머니는 어름 아가씨가 아버지를 데려갔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런 위로에도 안데르센의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만들어준 인형에 옷을 만들어 입히며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솜씨 좋은 안데르센이 재단사가 되길 바랬지만 안데르센은 연극 배우의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안데르센은 꿈을 이루기 위해 큰 도시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안데르센은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왕립극장이 있는 코펜하겐으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발레리나인 샬부인과 왕립극장 관리자를 찾아가 배우가 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저런, 안데르센이 꼭 못생긴 아기오리 같아요. 두두는 한숨을 쉬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래, 안데르센이 나중에 백조가 되리란 걸 자신조차도 알지 못했지. 그러던 어느 날 안데르센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드디어 왕립극단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안데르센은 비록 잠깐 등장하는 단역이었지만 열심히 연습을 한 뒤에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극단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안데르센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게 못마땅했나 봐요. 안데르센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극단에 자신이 직접 쓴 이야기를 팔아 그 돈으로 정식 교육을 받기로 마음먹었어요. 안데르센은 완성한 작품을 왕립극장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재미없어서 무대에 올릴 수 없다는 답만 왔어요. 안데르센은 실망이 컸지만 글 쓰는 재미를 알게 되었어요. 얼마 뒤에는 운이 좋게도 왕립극장의 감독인 요나스 콜린이
안데르센의 재능을 알아보고 후원자가 되어 주었어요. 그 덕분에 안데르센은 문법 학교에서 공부하며 작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갔지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코펜하겐 대학에 합격했어요. 안데르센은 대학에 다니면서 도보 여행기라는 첫 책을 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데르센의 책을 읽고 칭찬을 해주는가 싶더니 그것도 잠시 여기저기서 글이 엉망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안데르센은 슬펐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더 좋은 이야기를 쓰리라 굳게 다짐했어요. 몇 년 뒤 안데르센은 즉흥시인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사람들에게 열렬한 호응을 받아 책은 금방 매진이 되었지요. 안데르센은 작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무척 기뻐했어요. 우와, 이제야 사람들이 안데르센이 백조라는 걸 알아보았군요. 두두는 박수를 치며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어요. 안데르센은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서 기차를 타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그리고는 여행하면서 본 것과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읽어준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어머니가 들려준 옛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글을 써내려갔어요. 마침내 첫 동화집인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내놓았어요. 몇몇 비평가들은 말도 안 되는 환상이라고 비판했지만 안데르센의 동화는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안데르센이 동화 작가로 널리 알려지자 고향에서 명예시민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해왔어요. 안데르센은 기쁜 마음으로 한달음에 오덴세로 달려갔지요. 시민들이 수많은 깃발과 꽃으로 장식된 거리로 몰려나와 안데르센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우와, 안데르센이 정말 유명해졌나 봐요. 그렇지, 국왕폐하도 축하의 뜻을 전할 정도였으니까. 가난한 구두장이의 아들이 이젠 고향의 자랑이 된 거지. 안데르센은 해마다 크리스마스 즈음에 동화책을 내놓았는데 그때마다 인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안데르센의 책을 받고 싶어 했지요. 안데르센은 70세에 친구의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안데르센의 책은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단다. 두두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안데르센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두두는 불프 아저씨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코펜하겐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안데르센의 동상을 찾아가 그 위에 살포시 앉았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남겨주신 이 소중한 선물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